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계약했는데 만약에 그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가고 버틴다면 어떡할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돈, 내 시간, 그리고 내 이사 계획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공실 상태로 비어져 있거나 혹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이라면은 이게 단순하게 잔금을 치르고 이사 들어가면 되지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은 얘기가 완전하게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실제 사례까지 들어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공실인 집은 말 그대로 빈 집을 의미해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고 또 잔금까지 치르면은 그 잔금 당일에 열쇠만 받고 그냥 끝내면 돼요. 주인이 살고 있는 집도 비슷하거든요. 이사 날짜하고 이 잔금일만 서로 잘 맞추면은 문제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계약하려면 몇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세입자가 이사갈 집이 정해졌는지 혹은 실제 이사가 날짜는 언제인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또 진행할 것인지 뭐 이런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 여부입니다.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임대차 만기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저 여기서 더 살게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인데요. 만약에 이걸 이미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었는지 아니면 안 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은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계약갱신 요구권 불행사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제가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세입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돌연 갱신을 다시 하겠다라고 번복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로 한 집에 또 다른 세입자가 버티면서 이게 줄줄이 도미노처럼 이사가 꼬여버리는 경우죠. 자, 이런 상황들 실제로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럼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 불행사 확인서를 꼭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세입자는 이후에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계약금은 충분하게 걸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처리한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특약으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라든가 서류로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셔야 나중에 다툼이 없거든요. 결국에 이제 핵심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보다는 애초에 사전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억 원이 오고 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주거형 부동산에 대해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께 쉽고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준형 대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